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대책이 개편됐습니다. 분산된 의료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확진자의 생활지원금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은 축소됐습니다. 세 번째 시도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군산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의 문화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로 익산과 고창 등 다른 시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돕는 익산 나눔곡간이 나눔 플러스 곡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용 횟수를 늘리고 밥차와 배달 등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대책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기능별로 분산됐던 의료기관이 통합 운영되고 확진자의 생활지원금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은 축소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20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200명, 지난주 같은 요일 1,050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잇따라 개편했습니다. 7월부터 기능별로 분산됐던 의료체계가 통합돼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로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의 85곳, 군산의 80곳의 진료센터가 지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44곳과 군산 28곳의 병의원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은 의심 증상자의 검사와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관리합니다. 보건당국은 향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료센터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치료기관은 저희가 지금 100개까지 단계별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의료기관하고 지금 협조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진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생활지원금 지원 방안도 개편됐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지원이 중단되어서 1, 2만 원 정도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와 먹는 치료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는 기존과 같이 전액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는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유급 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됐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7일로 유지된 가운데 경증 환자 입원 치료를 담당했던 생활치료센터는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자가격리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방역 체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6,4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만 5,973명, 해외 유입 42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20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26명, 군산 331명, 익산 279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일 기준 1.3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의 A여고 학생 400명가량은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상당수 학생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해당 여고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학생 144명과 교사 15명 등 모두 159명입니다.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익산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서둘러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조례안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2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선정된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지난해 11월 이후 세 번째로 선정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시민의 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일 진행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심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물론 광주처럼 처우 개선을 놓고 노조와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부정론이 나왔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될 현수막 개시대 사업은 지금의 위탁업체가 생존 대책을 바라고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들한테는 어떤 방안도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두려고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한테도. 특히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도시관리공단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려면 군민생활관 등 관리 시설물의 사용료가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설들의 사용료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을 했던 것보다 좀 더 비용이 좀 증가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 이게 우려예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는 늘고 있어 도시관리공단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나서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익산시도 설립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절반은 초선.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자 초선 의원들은 부담을 느꼈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거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같은 초선 의원이나 처음 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왜 이게 강조되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낭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율이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 불법 폐기물 143만 톤 가운데 지금까지 이적 처리된 물량은 전체의 3.65%인 52,240톤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이적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행정대 집행 권한이 익산시로 일원화됐지만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이적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국 44개 배출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행정대 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놓고 익산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확대됐습니다. 주차 단위 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 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건물 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익산시가 공공승마장과 연계해 말산업 인프라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하반기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과 승마 스포츠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용안 억새단지의 승마길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을 이용한 승마 활동을 체험하는 VR 말산업체험관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또 스포츠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해 승마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시는 전국 승마대회와 유소년 승마대회 등 5차례에 걸쳐 승마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내 민주당 지역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익산갑 지역위원장은 김수흥 의원이, 익산을 지역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군산 지역위원장은 신영대 의원이 그대로 맡았습니다. 신임 도당위원장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도당 개편대회에서 선출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1년 더 연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정운천 현 위원장만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배숙 전 국회의원은 후보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의 연임을 의결했으며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다시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군산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의 문화예술과 문화재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까운 익산이나 문화도시 선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고창의 문화재 분야 예산도 4%가 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성산면의 고봉산, 숲길을 따라 1km 올라가면 옛 모습을 간직한 팔짝집이 나옵니다. 고종 때 을사조약을 파기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하라고 상소를 올린 영재 송병선 선생이 문화생을 키우던 낙영당입니다. 지금은 유리벽에 쌓여 155년의 세월을 지탱하고 있을 뿐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영당뿐 아니라 최치원 유적이나 옥구읍성, 고군산진 등 소중한 문화유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군산에는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 풍부하지만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상황. 타 도시의 시민들은 군산의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고 문화적 도시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군산 시민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추진된 용역도 예산 문제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올해 군산의 문화예술과 문화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3%인 278억 원에 불과합니다. 군산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익산은 4.34%, 올해 말 문화도시 선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창은 4%가 넘습니다. 이들 두 지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예산에 발목이 잡혀 군산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의회에서 문화자산을 관광 활성화로 끌어내지 못하고 정책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개발과 예산을 증액하여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문화가 융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 경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처럼 갈수록 정서가 메말라가는 군산. 인색한 예산에 소중한 문화자산이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도내에서 군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군산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6.1%로 전주 완산과 덕진, 익산의 평균인 5.8%보다 0.3%포인트 높고 법정 전환율인 4.25%보다는 1.8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이유는 임대인 이전 세금을 높이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리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 의회가 예산안과 결산심사 등 업무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오늘 제24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서동수 의원과 부위원장의 이연화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설경민, 김영란, 박경태, 윤신혜, 김경식, 한경봉, 양세용 의원 등 9명을 구성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1기 예결특위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군산시 의회가 의원의 윤리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제24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서동환 의원을, 부위원장의 이한세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구, 서은식, 송미숙, 최창호, 윤세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구성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합니다. 익산 나눔 곳간이 나눔 플러스 곳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용 횟수를 확대하고 이용자를 위해 밥차 운영과 배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중앙동에 위치한 익산 나눔 플러스 곳간. 일반 마트보다는 종류가 부족하지만 식품과 공산품 등이 갖춰져 있고 모든 물품은 무료입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열어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질병, 폐업 등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9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낸 나눔 곳간. 익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보다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나눔 곳간 연간 이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됐습니다. 위기 가구라면 누구나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1년에 2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해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로 확대됐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를 통해 나눔 곳간의 물품을 전달하는 배달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시는 나눔 곳간 이용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나눔 곳간에서 다이로운 밥차를 운영해 저소득 주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나눔 곳간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나눔 곳간 서비스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나눔 곳간 이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고 또한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배달 서비스도 확대하여 직접 방문하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저희 행복나눔마켓과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가 협력하여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눔 곳간에 기탁된 현금과 현물은 10억여 원. 시는 나눔 곳간이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로 운영자금과 물품을 구매하는 만큼 올해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로움 나눔 곳간과 함께 올해 새로 시작한 다이로움 밥차는 모두 익산 시민의 기부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하고 기부문화 조성에 저희 나눔 플러스 곳간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고 있는 나눔 곳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나눔 곳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 지곡동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준공까지 마쳤지만 공사 대금 다툼으로 운영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곡동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작돼 완공을 끝내고 준공까지 마쳤지만 충전소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도중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시행업체와 협의 없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 시행업체가 공사비 지불을 미루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당초 지난해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가동이 보류되면서 수소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유람선이 부두에 충돌해 탑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6분쯤 군산 옥도면 선유도리 선착장에 정박하던 유람선이 부두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이마와 다리, 어깨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람선에는 승객 123명과 직원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김 양식장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됩니다. 군산시는 김 수확을 앞둔 9월부터 5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22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군산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은 월 300만 원가량입니다. 4,000헥타르 규모의 고군산 군도 김 양식장에서는 200억가가 연간 물김 2만 3천여 톤을 생산해 2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이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이 됐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옥정호 상류에 있는 산내면 만경대부근 야산의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한 공원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면적은 38만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등록을 마친 4개의 지방정원과 현재 조성하고 있는 23개의 지방정원 가운데 최대 면적입니다. 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A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3개월간 중학생 B양의 신체를 4차례에 걸쳐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오는 25일부터 닷새간에 걸쳐 화랑훈련이 전개됩니다. 육군 제3호 보병사단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화랑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랑훈련은 전시와 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해마다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제50회 전국 남녀 중고 펜싱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익산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개인전은 내일부터 23일까지, 단체전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국 남녀 중고 펜싱 선수권 대회는 1,000명의 선수를 포함해 심판과 임원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전에는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6편은 새만금개발청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코미디와 예능,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 상관없이 5분 이내 영상이면 됩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해당 영상물을 10월 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흥남동 주민센터 현관에 설치된 흥남동 착한 가게 명예전당 운영 효과로 착한 가게 참여가 전년 대비 300% 증가하는 등 나눔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조촌동이 관내 청장년 단독 20가구에 국거리 등 식료품을 월 1회 지원하는 사랑의 스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산 영등 일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4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